스택스, 수이, 미나 등 알트코인들의 장세 너무 달달하십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오를 코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이 불안한 장세를 끝내니까 바로 알트들이 냅다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멤버십 방에서는 보면은 오늘 보시면 스택스도 잘 가고 있죠. 3차 타겟까지 갔고요. 미나 갔고, 그 다음에 칠리즈 갔고, 이 미나의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 더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때 12월 19일 날 미나를 손절선은 이미 넘었었는데 제가 그 전에 손절을 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 보자, 손절 없이, 그러면서 스택스 익절한 거 한 거를 미나에 여기서 989부터 889까지 받아보자 해가지고 평단을 낮춰서 이제 이 상태에서 미나를 이 가격에 익절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응과 그 다음에 이제 픽들, 스택스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현금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멤버십에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보는데도 뭔가 조금 더 갈증이 생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 버튼을 통해서 오시면 업비트를 중심으로 하니까 많이 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 수위도 있죠. 좀 있으면 3차 타겟을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들 올라가는 코인이 어떤 로직으로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 7일선을 빠르게 뚫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보통 이렇게 쭉 올리면서 꾸준하게 가던 놈이 가는 그런 장세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보면은 뭐 헤데라 같은 차트라든가 비체인 같은 차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안 간 것들 중에 보면은 플로우 제가 그래서 픽을 낸 거고요. 이런 애들이 보면은 좀 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 엘프도 이렇게 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아발란체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솔라라는 조금 더 가능성이 이런 쪽에서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엑시도 괜찮네요. 이런 애들도 보면은 여기에 이 추세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뚫기만 하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 7일선도 있고 여기 뚫으면 간다는 거니까 뭐 엑시 이런 애들도 괜찮은 것 같고, 엑시 가면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뭐 세트 아닙니까, 그죠? 요 비슷한 모양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수세미, 수이, 세이, 미나, 그리고 뭐 앞에 블러까지. 블러도 어제 좀 올랐잖아요. 블러도 올랐는데 얘도 지금 차트가 좋아요. 오늘은 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것도 차트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또 코인만 알고 가면 또 여러분들 그냥 이거 딱딱딱 사면 끝나나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왜냐면 얘가 어제 잘 이렇게 올랐다가 바로 이렇게 조정 나오니까 갑자기 알트들이 갑자기 분위기 쌓여져서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의 시향을 봐야 되는데, 보면 일단 얘가 이 추세선을 어제 강하게 뚫었고 거기에 대한 리테스트를 이때 꼬리들을 쭉 이은 선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를 어쨌든 지키면서 이렇게 커브를 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좀 이 관점을 폐기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매물대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보시면 41,700 에서 42,200 정도 요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얘가 추가적으로 빠진 다음에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지키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산타랠리 비슷한 게 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상으로 산타랠리 같은 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12월 20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번 주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 정도는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주도 해봤자 이제 목금토일 4일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일 플러스 일주일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얘가 급등이 나오면서 알트들이 더 오르고 하면은 이건 진짜 피날레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때가 되면 아마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부터 몇 번 공지를 드린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12월 말에 1월 1일에 맞춰서 제가 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을. 원래 제가 항상 한 몇 년 동안 해를 봤거든요. 그때마다 좀 잘 됐어서 요번에도 항상 보러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요번은
국내가 아니고 해외를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아마 영상이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노트북은 들고 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방송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해외라 인터넷이 안 좋을 거라 방송할 환경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못 하더라도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거니까 멤버십 브리핑도 할 거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이 공개 브리핑방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시황을 좀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좀 이용을 해볼 테니까 이제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방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기도 들어오시고 뭐 멤버십도 가입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 도미넌스가 이제는 좀 빠지면서,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이거잖아요. 도미넌스가 여기서 지키고 올라가는 거, 요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만약에 얘가 지키면서 올라가주는 모양새가 되면요, 그때는 장세가 지금처럼 올로몰 장세가 됩니다. 올로몰이 뭐냐면 비트도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알트들 중에 개별 알트들 중에 좀 잘 나가는 애들 있죠. 세이 같은 경우라든지 뭐 요번에 수이나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뭐 체인링크 솔라나 때라든가 아발란체라든가 요런 애들이 올라갈 때처럼 그런 개별 코인의 장세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알트장이 오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코인이 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장세에 맞춰서 가는 놈을 계속 팬다라는 개념으로 눌림이 왔을 때 매수하고 하는 관점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도미넌스가 이 지점을 이탈하면서 꺾인다, 그렇죠? 여기가 어디냐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한 53.3%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더리움, 얘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더리움이.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십니다. 내가 올라간 거에 대한 불타기가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더를 보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메사리에서, 그쵸? 메사리에서 2024년 트렌드 보고서 를 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블록체인이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비트코인과 솔라나 그리고 AI 관련 토큰의 강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솔 관련 또는 솔코인, 솔라나죠, 보유 중이었고, 이렇게 네 가지 코인들의 AI 관련 토큰도 보유 중인데, 메사리는 보고서에서 이더리움 약세 관점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이더리움 역시 보유 중인 것으로 덧붙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더가 약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 장이 오면 얘가 올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도미넌스라는 걸 급격하게 떨구려면 이더가 안 가고선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이더리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요 네 코인들이 AI 관련 코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좋아하는 코인이죠. 랜더, R&D야. 저희 R&D 옛날부터 밀었죠. 0.5달러 때부터 밀었어요. 지금 4.5인가 그래요. 4.5달러인가, 그죠? 엄청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블랙록은 뭐 전날 나스닥, 뭐 SDC와 비트코인 현물 ETF 회의를 했다 하는데, 그냥 뭐 된다 이거예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 언제 되느냐라는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얘가 아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 ETF라는 게 승인이 됐을 때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얘가 승인이 되느냐, 아니면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승인이 되느냐에 좀 따라서 좀 다르다. 올라갈 때 이렇게 승인이 나면 이거는 피날레의 재료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떨어질 때 요게 되면 이거는 가격 반등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할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내년에 빅테크들이 암호화폐 도입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모니카 롱 대표가 내년 가장 큰 혁신 분야는 디파이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라고 말했다. 그래서 브랜든 베리 결제 부분 총괄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미국의 달러 의존도를 낮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해봤자 아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대체로 뭐 이건 BUSD는 이제 없고, 어쨌든 뭐 USDC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 뭐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USD예요. USD. 이거 달러입니다. 달러. 이거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이고 희망 고문입니다. 어떤 희망 고문이냐면,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이념을 처음 얘기했을 때 은행이 없는 사회, 뭐 현금이 없는 사회, 그리고 뭐죠? P2P, 개인 간 결제 라든지 뭐 이런 형태를 되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중앙화를 탈피하자, 탈중앙화를 가자, 우리만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자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실제적으로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는 게 뭐예요? 규제 준수한다는 게.
누가 규제를 하는데요? 규제 기관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지금 이미 기득권이고 제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온다? 이 규제라는 바운더리에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쵸? 규제기관과 감독기관에 계속 조사를 받을 거다. 계속 이 감시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디파이가 되면 당연히 이게 중요해지는 건 맞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뭐 위안화라든지 뭐 한국 원화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물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건 맞는데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USD를 쓰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차이 아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쓰든 안 쓰든 간에 결국 달러를 쓰는 건데, 그것 자체가 달러 의존도는 높아지는 거지만 이걸로 말장난을 해서 어떻게 된다? 사람들을 현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달러 패권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달러 패권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완전히 믿을 때가 이번 장에 뭐가 될 것이다. 최종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하이먼 미스키의 항상 마지막 지점 뭐가 나오죠?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리플 얘기가 요즘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뭐 아태 지역의 규제기관이 내년 암호화폐 규제 확립에 힘을 쏟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여길 보면은 리테일 투자자 보호랑 그다음에 CBDC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보장을 위한 규제 확립에도 중점을 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뭐 문제가 없는 내용이고, 하지만 아까 그 과정에서 이 중앙화로 점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념과는 다르게 이걸로 가는 길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통제가 아니고, 국가 중심의 통제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범국가적이지만 우리의 이제 그 빅테크나 이런 몇 가지의 이제 검열을 할 수 있는 기관들, 이런 애들끼리 쫙 이렇게 빅브라더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세계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걸 디파이라는 명목 안에. 디파이의 규제, 그렇죠? 규제 확립이라든지 뭐 아니면 규제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 명목 아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코인 투자를 하면서 뭐 투자가 아니고 난 매매인데요 하면서도, 그리고 뭐 그냥 뭐 오르는 거 오르면 됐지, 내가 돈 벌면 됐지 이렇게 하겠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리플 열심히 일을 해요. 보면은 그렇죠? 싱가포르, 두바이, 그냥 뭐 아일랜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리플은 참 매력적인 코인인데 가격이 참 안 오른다. 참 반대로 얘기하면 저평가인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속을 태우는 답답한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저는 리플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몰빵을 하는 건 전 반대고요. 천천히 조금씩 산다라고 하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적금같이 사는 거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G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7%까지 왔다는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 5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랐다는 거. 어느덧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문제점도 거의 해결이 됐다고 봐야겠죠.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분도 제가 되게 저랑 비슷해요. 의견이 보니까 트위터를 보는데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더리움은 계속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어요. 개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마저도 개수가 채굴로 인해서 늘어나는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된다? 총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이거는 진짜 저평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정말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솔라나가 뜨고 뭐 여러가지 레이어 1 애들이 떠봤자 결국 상승장 때 그런 애들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장이 끝났을 때는 그래도 이더리움이구나, 이래서 이더리움이 2등이구나, 맨날 이러거든요. 항상 반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싸요. 이게 약간 제가 언제를 보는 거 같냐면, 옛날에 이더리움이 그때 막 진짜 18년도 때나 아니면 2020년 때 보면은 거의 뭐 9만원, 그 다음에 뭐 14만원, 15만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가 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정말 그 가격대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가격이 비슷하냐 어디냐라는 걸 확인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이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뭐 34만 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때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2019년과 2020년 말 정도 사이의 가격대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가격이 근데 체감은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뭔가 다른 대체할 코인이 많이 나왔다 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이 레이어라는 개념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이더리움을 대체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정말 계속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저평가 같긴 해요. 이런 거 보면은. 근데 한 가지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 다 좋거든요. 근데 다만 얘도 역시 2주 동안이면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4달 가까이를 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한 번은 조정이 올 건데 그게 만약에 오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서 박스권 뚫은 거에서 뭐 리테스트를 이렇게 크게 한다거나 음봉 뭐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해서 온다던가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다음 주나 그때쯤이 됐을 때 알트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비트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 차트를 봤을 때 보면은 매물대를 뚫은 것도 맞고 큰 수렴이 끝나고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정에는 비트코인도 잡지만 알트코인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알트코인 어떤 거 잡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장투로 가져갈 만한 것들 그런 애들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승차감이 좀 세단같이 든든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그 주경 대표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 리테일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보면은 이 단기 고점일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요만큼은 와줬는데 요때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요. 올라가는 모양이 2020년도 닮았고 그다음에 2015년 뭐 16년 뭐 이때도 닮았거든요. 16년이죠 이거. 이때도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너무 극단적이라 하나는 고점이 2024년에 만들 수 있는 거고 하나는 고점이 2025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1년이 차이 날 수가 있는 거라 정말 저도 헷갈리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할로 비중을 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비중으로 내가 떨어지면 내가 현금 비중 늘려놓은 걸로 받아서 좋고 설사 놓치더라도 내가 뭐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코인으로 가지고 계속 들고 가면서 이 맨징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계속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멘탈 나가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뭐 현금 100%를 만드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리스크 있는 포지션입니다. 코인 100%도 문제고 현금 100도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1월 달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반 정도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기다려 보자고요. 그 안에 만약에 뭐 특이 사항이 생기면 제가 언제든 영상을 올리고 여행을 갔을 때 그런다면 제가 브리핑이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촉각을 곤두세우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에서 멤버십 가거나 아니면 공개 브리핑방 영상 설명란에 있는 거 들어오거나 아니면 영상을 좀 더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이분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는데 와이코프 패턴에서 대로라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조금 움직임이 나왔을 때 내가 환호에 찼을 때 이걸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익절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요. 이제 알트코인 얘기를 또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상황이, 이게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4년에 고점이 오면 이게 맞고요. 2025년에 고점이면 2024년부터 조금씩 풀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은, 일단 우리는 앞으로가 더 밝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선물방을 제가 또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선물방 보시면 자 보세요. 롱으로 먹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롱으로 먹었고요. 재진입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 있죠. 재진입한 거예요. 보면은 이 재진입했죠. 그리고 그 전에 농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숏 먹고 그 다음에 롱 먹고 숏 먹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로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여기서부터의 그 무빙을 거의 다 발라먹었단 말이에요. 이 무빙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원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힘들다던가 혼자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과는 별도의 채널이에요.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그리고 밖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빙판길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